네, 안녕하세요. 딸기 아빠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다 완성을 해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좀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해갖고 밥 먹고 살겠습니까? 물론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하는 건 있죠. 남는 시간 쪼개서 작업을 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작 시작한 지가 8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집중하면은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고요. 건물 만드는 영상을 좀 찾아보면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은 보통 우드락이나 폼보드 뭐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시는 것 같고 3D 프린터를 이용하거나 좀 크게 만들어서 콘크리트까지 하시는 전문가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뭐라 그럴까 좀 장난감 같은, 장난감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이런 느낌으로 좀 뭐 제 취향이니까 이렇게 작업을 좀 합니다. 크게 만들면은 이거보다 뭐 좀 더 디테일하고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이 정도 스케일에서는 얼버무려도 좀 이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마감은 데칼지로 좀 해줬고요. 데칼지로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하는 걸로 개인적으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쓸 수는 있지만은 데칼지로 하다 보니까 작업량이 엄청 많고요. 또 생각한 대로 그렇게 아주 그냥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보기는 괜찮은데 좀 자세히 쳐다보면은 좀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감은 도색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데칼지는 비닐 계통이라 찢어지지는 않는데 단점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키트에 들어있는 얇은 그런 재질의 데칼지는 아닙니다. 다른 건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붙어있기만 한 거고 떨어집니다. 테이프로 붙여서 하면 안쪽이 이게 살짝 뜨죠. 그런 점이 좀 안 좋고요. 그 외에는 뭐 이리저리 계속 손을 대야 되는 어떤 입장에서는 손상이 좀 덜 가니까 그런 면에서 괜찮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계단실은 C블랙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요. 검은색 화강석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운데 벽은 짙은 회색인데 후동석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전면에 화강 대리석, 뭐 크리마벨로 그렇게 부르는데 전체적으로 돌 마감으로 된 건물입니다. 건물을 만들다 보면 창문이나 난간, 계단 고민을 항상 하는데 이번 작업 같은 경우는 창문은 0.5mm 투명 PVC판 걸로 썼고요. 창문 프레임은 마스킹을 해서 발을 표현하고 검정색 도색을 했고요. 개폐되는 창문 같은 경우는 설계 기호에 표시하는 것처럼 칼집을 내줘서 표현을 좀 해줬고요. 밋밋한 것보다 보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칼집면은 실내 쪽으로 이게 향하게 했습니다. 조명을 켰을 때 프리즘 효과라고 해야 되나? 반사가 좀 더 일어나기 때문에 해봤습니다. 계단 같은 경우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데칼지로 했습니다. 시각적인 착시 효과를 주면서 플랫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냥 보면은 좀 입체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좀 자세히 보면 좀 어색하긴 합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 난간은 0.3mm 플라판으로 손수층을 만들고요. 중간 레일은 0.3mm 에나멜 선을 이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6층짜리 건물이고 중간중간에 뭐 발코니나 옥상 정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빵빵창 같은 경우는 한 겹으로 했고요. 전면에 커튼홀 같은 경우는 두 겹으로 했습니다. 두 겹으로 한 이유가 중간중간에 디귿자 모양으로 된 마감띠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창문면이랑 마감면이 같거든요. 그걸 좀 맞춰주기 위해서 작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름 이제 복층 유리가 되는 거죠. 뭐 1층도 이런데 다 조경을 해줬고요. 뒤에 부출입구 쪽은 유리 캐노피를 표현했고 전면에 주출입구 상부는 시트지로 마감을 해서 캐노피를 표현을 했습니다. 별도의 1층을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분리는 바닥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베이스를 눌러주고 위로 딱 흔들어서 올리면 이렇게 빠집니다. 원래는 지하로 내려가는 썬큰이었는데 지하는 생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의 빛 조명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했습니다. 광섬을 좀 심어줬고요. 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거울지를 이용해서 사다리꼴로 접혀줬고 가운데 LED를 하나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덮이면 되고요. 이 가벼가 계단은 베이스에 고정을 하고 이게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단자가 이렇게 세 군데 다시 올리는 거는 꼽아주면 잘 들어가고요. 실제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설계 변경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 발코니 뭐 이런 발코니는 없습니다. 여기도 안 뚫려 있고요. 뒤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안 돼 있고 쪽으로는 기계식 주차로 설치가 돼 있는 건물입니다. 조명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소켓 두 개를 만들어줬고요. 아답터 연결을 해서 꼽아주면은 전원이 공급이 되겠습니다. 단자가 6개잖아요. 3개 묶어서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 꼽고 이렇게 꼽으면은 전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전체 조명, 엘리베이터, 옥상, 건물, 외부 빛 조명, 그리고
건물 뒤쪽 주차장까지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핀을 하나 옮겨 보면은 불이 다 꺼졌죠. 이거는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옵니다. 눌렀을 때 전체 조명이 됩니다. 눌렀을 때.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렇게 한 칸씩 옮겨주면은 건물 쪽 조명이 기본으로 들어오고, 눌렀을 때 빗조명하고 그 옥상 장식창하고 엘리베이터 그게 추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전부 다 켜있든지 아니면 뭐 뺐다 꼈다 하면 그만인데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맞춰놓고 심심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면은 불이 들어오는 걸로. 느낌은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는 하부에 스테인리스 시트지라고 해야 되나? 크롬색 반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 모르는데 밑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커져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쓸데없는 짓기는 한데, 옥상으로 나갈 수 있는 철제 문이 있는데 또 이렇게 열리게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테이프나 뭐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도어 프레임을 만들고 힌지를 끼워서 열리게 좀 했습니다. 이것도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옥상하고 뒤쪽에 여기 이제 실외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인데, 설계상으로 그쪽 부분도 이렇게 열리게 했습니다. 90도까지는 꺾이고요. 너무 확 제끼면 또 빠져버리니까. 계단실 내부 쪽 엘리베이터 출입구나 이런 거를 다 그래도 뭐 나름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조명을 켜고 그냥 봐도 보이긴 하는데, 조명을 켜고 봤을 때 안에 출입구 부분, 그런 부분이 살짝 보이는 느낌이 괜찮습니다. 이런 데서도 그렇고, 이쪽에 계단실 쪽으로 소화전도 붙여줬는데 그런 것도 좀 느낌이 괜찮고요. 옥상 조경, 의자 같은 경우는 기성품이고요. 중간에 뭐 인덕션 창을 보이는데 홈통도 하나 표현을 해줬습니다. 기성품 같은 경우는 건물이 어쨌든 분리가 되잖아요. 내부를 꾸밀 수 있는 어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조립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냥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안에 꾸밀 수 있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계단실 전면 창은 그냥 고정을 했고, 뒤에 창문은 여기 이제 떨어집니다. 나중에 계단에 인형이 있으면은 좀 올려놓으면은 느낌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건물 내부 쪽으로는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측벽을 떼낼까도 생각했는데 좀 잘 안 돼서 창문을 다 분리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떼면은 창문이 빠집니다. 그럼 1층, 2층, 3층, 4층은 꾸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개 층은 또 못 꾸미잖아요. 발코니하고 다 연결돼 갖고. 그래서 이것도 하다 만 거가 돼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빼면 창문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 창문도 빼고 한번 빠지고요. 그럼 전층 다 꾸밀 수 있는 여지가 되고요. 발코니는 홈하고 여기 홈에 끼워질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뭐 별건 아닌데 생각을 많이 좀 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모형을 만들면 분리가 되는 게 좋거든요. 뭔가 좀 있어 보이니까. 이 창문도 빠집니다. 굳이 뭐 뺄 필요는 없으니까 이건 위에 창틀 올려서 걸고 밀면 고정된 거고요. 이것도 위에 살짝 들어 올리면은 파라펫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이 연결 창문은 고정을 했고요. 이렇게 대고 끼우는 거는 바닥에 놓고 톡톡 쳐주면은 제대로 들어가고요. 창문 같은 경우도 설계했던 거대로 뭐 이게 기계로 뽑아내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직이나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어떤 뭐 그런 오차들 있잖아요. 미리 세팅을 한번 해보면서 사포로 갈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면 딱 맞고요. 이렇게 대고 저쪽 밀어서 쳐주면 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좀 이게 좀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봤습니다. 건물은 이렇게 다 만들었고요. 시간 들인 만큼 신경 썼다 뭐 그런 거를 좀 시청하신 분들께 뭐 어필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핑계라고 해야 되나 작업을 했습니다. 건물 만드는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탄현역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좀 정리를 해서 슬슬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틈틈이 준비하면서 디오라마에 관한 어떤 얘기도 좀 한번 해드리고 싶고, 그래도 뭐 철도 모형을 좀 시작하시는 분들은 디오라마를 한 번쯤은 이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디오라마를 할 때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 두어 번 해봤으니까 어떤
뭐 요령이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그래도 처음 시작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그런 거 좀 한번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하게 되면은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준비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 만든 건물이 150분의 1인데 제 뒤에 그 80분의 1로 만든 게 하나 있어요. 그 예전에 현장 실습이죠. 대학생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한 달간 근무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단계였거든요.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게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크기도 한번 비교해보고 그런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 게이지하고 HO 게이지하고 간접적으로 크기에 대한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영상 하나 준비해서 좀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